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2일 국내 주식시장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흐름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환율 부담과 외국인 수급 약세가 동시에 작용하며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수는 쉬어가지만 내부에서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뚜렷한 반등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FOMC 이후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다 미국 기술주 조정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형 성장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한때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면서 상승 시도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방 압력이 커지며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와 금융,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이 수준에서는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줄이거나 관망하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기관 역시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조정과 리밸런싱 수요가 겹치면서 기관은 지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선택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가치주와 배당주에는 저가 매수 성격의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하루 종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이오, 게임, 콘텐츠, 일부 2차전지, 소재 종목 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며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주 수급에 눌린 반면 코스닥은 개인 중심의 자금 유입 덕분에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업종은 오늘도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장중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외국인 매도와 단기 과열 부담이 겹치며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급등 이후 투자 경고 지정 여파가 남아있어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보면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가격 부담을 소화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소재와 장비 일부 종목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들은 차익 실현 압력에 밀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 자체는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시장은 더 이상 섹터 전체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흐름이 아니라 실적과 수급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강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임상,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 관련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이 코스닥 지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역시 업종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전히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금융주는 다소 애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환경은 장기적으로 금융주의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대 마진 축소 우려는 부담이지만 채권 평가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오늘 금융주는 이러한 요인이 엇갈리며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였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고, 이는 코스피가 단기간에 강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매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종합해보면 개인은 코스닥과 일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우위를 유지했으며, 기관은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관망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급 구조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지수를 눌러놓는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오늘 국장은 큰 폭의 움직임 없이 조정 성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은 단순한 랠리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 중심의 선택적인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장은 방향을 잃었다기보다는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수급 부담을 소화하는 구간에 있고, 코스닥은 개인 중심의 자금으로 단기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수 자체보다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한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